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5년 3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4월 광장의 승리의 함성 이전, 3월에도 서울지부에는 승리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다짐도 또 이어졌습니다. 기쁜 소식이 가득한 서울지부 소식지 3월호 시작합니다. 3월호의 첫 소식은 작년 12월부터 투쟁을 이어온 인덕대학교 분해의 승리 소식입니다. 봄의 길목에서 만들어낸 또 한 번의 승리,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인덕대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청소노동자 무급휴직 시도, 영선노동자 해고 시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겁박해왔습니다. 2월 초 영선직 조합원 해고를 서울지부 각 분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막아내자 2월 28일 인덕대학교는 신규 하청업체 태영건물 종합관리와 공모하여 김묘순 분회장을 표적 해고하며 노동조합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3월 5일 총장실 항의 방문 끝에 열린 인덕대학교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면담 자리에서 인덕대학교와 하청업체는 분회장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청업체는 1인당 청소 면적이 넓어서 70세 생일이 지난 노동자는 산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덕대학교 분해 창립 이후로 지난 12년간 70세 생일이 지난 노동자 가운데 산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1인당 청소 면적이 넓어진 이유는 인덕대학교가 그간 12명의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청 사용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며 김묘순 분회장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청업체 사장은 노동조합이 하청업체에 협조하지 않을 시 청소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뒤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울지부는 면담 다음 날인 3월 6일 단체 협약 승계, 전원 고용 승계, 시급 23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인덕대학교 총장실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덕대학교가 좀 멀지만 연대해달라던 김묘순 분회장의 요청을 다들 잊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단위와 시민사회 단체들, 학생들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 인덕대학교 은봉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외치고 웃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24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철야농성 투쟁을 진행한 끝에 농성 돌입 다음 날인 3월 7일 인덕대학교로부터 서울지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인덕대학교의 김묘순 분회장 해고 및 노조 탄압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동지들 덕분에 일궈낸 승리입니다. 서울지부는 인덕대학교 분해의 승리로 2025년 봄을 열었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승리의 소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쟁! 두 번째 소식은 서울지부 문화교육 후기입니다. 서울지부에서는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한 달에 고작 하루를 쉬면서 기계처럼 일하고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다큐멘터리 노웨이 아웃을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보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연대가 가능합니다.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을 통해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먼저 이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분해 분회장님의 후기입니다. 이것은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영화 속에서 한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다
기절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해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좀 참으면 되지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만약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견뎠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산소 부족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청소노동자인데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많이 쓰고 일을 하는데요. 락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유해한 물질들에도 많이 노출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을 참으면서 일을 하다 폐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싫으면 혹은 사업장을 옮기고 싶으면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숙명여자대학교 분의 최정순 사무장, 구연단 조합원님의 후기를 들어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난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삶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면 사장이 다른 곳 취업 못하게 하겠다, 한국에서 쫓아내겠다 하고,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없어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런 현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장 달려가서 싸우고 사과를 받아낼 겁니다. 사실 숙명여대 주변에도, 우리 집 주변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려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고용 허가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니, 없애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숙명여대 청소노동자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기 홍익대학교 분의 부분회장님의 후기를 들어봅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도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도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서울지부의 힘이자 자랑인 연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종호텔 앞 도로 위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위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 지부장님이 고공농성 중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모조리 해고했습니다. 노조 탄압이자 표적 해고였습니다. 소수만이 남아 외로운 투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 지부장님의 고공농성 소식을 듣고 변순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의 분회장님이 한걸음에 달려가셨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함께 승리하자는 다짐 들어보시죠.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 변순애입니다. 잠깐 앉아 있었는데도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 고공에 오른 고진수 동지는 오죽하실까요? 저희도 노조 파괴, 청소노동자 차별과 무시에 맞서 8년을 투쟁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 동지들도 많이 연대해 주셨죠. 병원에서는 의사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아무리 하늘이어도 수술대 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술 못합니다. 그렇듯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각자가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는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연대로 이겨낼 겁니다. 고진수 동지, 열심히 투쟁하셔서 안전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고진수 동지 힘내세요. 투쟁!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지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서울지부의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분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 이화여자대학교 분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내 구성원으로 또 노동자로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자고 격려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3월 13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분회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이혜경 이화여자대학교 분회 분회장님은 집회에서 노학연대와 함께 만들어온 분회의 투쟁 역사에 대해 또 연대의 힘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우리의 구호를,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의 수상 소식입니다. 2월 27일에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3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가 모범 조직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년 두려움 속에서도 서울지부 각 분회의 연대와 조합원들의 단결로 생애 첫 파업을 무사히 승리로 마무리해 민주노조 운동이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분회 박지수 분회장, 심지훈 사무장님의 수상소감 들어보시죠.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고 더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동지들이 계시는 와중에 저희가 작년 파업투쟁으로 이렇게 뜻깊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지부 선배님들이 투쟁하신 것 보고 그대로 배워 투쟁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지만 또 큰 영광입니다. 다 서울지부 사무처 동지들, 각 분의 현장의 동지들이 연대해 주셨기에 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상이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분의 조합원들 모두 서울지부 동지들께 감사함을 절대 잊지 않고 동지들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8 여성 파업대회 참여 소식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38 여성 파업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회 여성 파업대회가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덕성여자대학교 분회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벌써 3회차를 맞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38 여성 파업대회 전야제에서는 김묘순 인덕대학교 분회 분회장님도 여성으로서 또 여성 노동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38 여성 파업대회 전야제에서는 김묘순 인덕대학교 분회 분회장님도 여성으로서 또 여성 노동자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승리의 소식, 축하할 일들이 가득했던 서울지부 소식지 2025년 3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4월호에는 123일 동안 함께 열어낸 광장에서 맞이한 승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승리들을 딛고 또 한 걸음 나아갑시다. 투쟁!